증식이 되는 이런 미물인데 이거에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어요. 지금 뭐 변이도 여러 가지가 생겼죠.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3일인데 3일 동안에 오늘은 아웃라인만 살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3일 동안 하셔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아웃라인만 좀 말씀을 드리고 내일하고 모레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걸 조금만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변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델타 변이에다가 델타 변이는 인도 변이를 델타 변이라고 해요. 그 델타 변이 플러스가 또 나왔어요. 그 변형된 델타 변이에서 또 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발을 알파 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발을 이제 베타 변이, 그리고 이 브라질발을 감마 변이 이렇게 호칭을 바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 델타 변이가 전염력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거 걱정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백신이 효과가 혹시 없더라도 기존의 백신에다가 변이된 부분만 보충하면 돼요. 그거는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확실한데 확실한 그 저기가 모르고 또 어느 변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외에서는 예방접종을 한 번만 받아도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 실외를 벗었다가 이 변이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내에서는 착용하는 걸로 다시 바꿨어요. 그리고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받았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받고 15분 정도 기다리죠. 15분에서 30분 기다리는데 이 백신의 가격하고 효능하고는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또 이제 15분 기다리는데 남자 노인 두 분이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젊은 애들은 비싼 화이자를 놔주고 우리같이 그냥 국가이익 어려운 시기부터 여러 가지로 다 공을 세웠는데 우리한테 제일 싼 걸 놔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이 가격하고 이 효능은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줬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운했던 마음 좀 가라앉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mRNA 백신은 모더나하고 파이자만 mRNA 백신입니다. 그 메신저 RNA 백신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기존의 DNA 백신 그걸 활용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파이자나 모더나는 그 헝가리의 여성 과학자하고 미국의 면역학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mRNA 백신 이 기술을 특허를 산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뭐 이 백신이 1년 미만에 나왔다고 해서 이거 대단한 거 그게 아니고 그 두 사람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겁니다. 원래 백신은 아무리 빨라도 5년 아니면 한 20여 년 해야 이제 백신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자나 모더나께 그 특허를 사느라고 이제 비싼 거예요.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는 왜 싸냐?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이죠. 이 옥스퍼드 대학 내에 제너 연구소가 있어요. 제너 연구소 아시죠? 제너는 이 천연두 마마라고 그러죠. 이거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너연구소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집을 했냐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회사를 백신을 만들때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회사를 모집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백신이라는 것은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치료약은 계속 매일 먹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한번 접종하면 영구 면역되는 것도 있고 백신은 그리고 이제 뭐 짧게는 1년에 한 번 맞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백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윤 추구를 또 안 하는 회사를 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정된 게 아스트라제네카예요. 그러면은 이 기존의 방식을 활용해서 만든 백신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제일 싼데 이거 비싸게 받아도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주 양심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부작용이 더 심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부작용이 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파이자하고 이제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둘을 이제 먼저 했죠. 파이자 거보다 배 이상을 더 많이 났어요.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근데 이제 유럽에서 한때 뭐 부작용 때문에 중단한 적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또 승인을 안 했어요. 그거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영국의 지배를 많이 받았었죠. 이제 그런 이유. 또 미국은 자기네가 개발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승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혹시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 꽤 있죠? 가장 양심적으로 만든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능에는 별 차이가 없고 특히 60대 이상은 가장 좋은 게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60대 이상에서. 근데 이제 우리 신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 서울대학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백신이 항체 생성률이 제로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제로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호흡기 바이러스, 특히 이 코로나19는 이 점막에 부착이 되죠. 근데 백신 접종을 하면은 그 만들어진 항체가 혈액을 타고 돌게 돼 있어요. 이 혈액 내에 있는 백신이 그 점막에 있는 코로나19를 중화시키지 못한다고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최신 과학을 안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 그 전에 배운 그것만 가지고서 0%라고 합니다. 항체를. 근데 지금 항체 생성률이 어때요? 다 90% 넘죠? 요즘에는 혹시 신 목사님 요즘에도 나온 게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누가 보내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한 거를 봤어요. 저는 유튜브랑 짧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1시간을 넘게 하더라고요. 1시간 5분인가 짜리를 봤어요, 제가. 근데 그 1시간 남짓 보면서 8군데가 틀린 게 나왔어요. 8군데. 심지어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 아시죠? 사스 또 메르스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제 변형이 된 건데 이런 것들의 그 사망률도 전혀 틀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스는 사망률이 9.6%고 이 메르스는 34.4%. 이거는 그 면역을 하든지 이 바이러스학을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원래 전공이 면역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면역을 이제 따로 공부한 겁니다. 원래는 해부학을 했는데 그 최근에 이 과학은 자꾸 변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니까 너무 많아요. 이 그 가짜 뉴스라고 그러나요? 뭐 백신 맞으면은 2년 내로 다 죽는데요. 이거 전혀 아니고 뭐 유전자 변형 절대 그런 거 사실하고 다르니까 현혹되지 마세요.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 코로나 백신의 유전체를 갖다가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에 실어가지고서 넣어준 거예요. 그럼 아데노바이러스는 뭐냐면 원래 코로나와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유전체를 같은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전달체에 실어서 이제 넣어준 건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인간 아데노바이러스를 쓰지 않고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썼어요. 왜냐하면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는 사람한테서 발병을 안 해요. 어떤 바이러스는 인수공통, 사람, 동물에서 같이 발생이 되고, 어떤 거는 사람에서만 발생되고 동물에서 안 되고, 또 어떤 건 동물에서만 발생되고 사람에는 발생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코로나 아데노바이러스 침팬지는 사람한테는 발병을 안 하는 장점 때문에 그걸 썼어요. 근데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원래 면역 반응은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는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갖고 있지 않은 이물, 다른 정도가 클수록 면역 반응은 더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의 아데노바이러스보다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가 다른 정도가 조금은 좀 더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60대 이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30대 미만에서는 사고가 생기냐? 이 아데노바이러스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경험을 했죠. 감기니까. 근데 기존의 원래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지금 코로나19하고는 5 내지 10%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5 내지 10% 다른 거하고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면역 반응도 가볍게 일어나고, 따라서 부작용도 가볍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감기 경험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100% 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니까 부작용도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면역에 관여하는 이 흉선이 노화되면서 면역 반응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걸 차지하고서라도 다른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작용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자세한 거는요, 이제 우리 여행하면서 궁금하시고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걸 좀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빨리 하다 보니까 또 말이 더듬어지네요. 제가 이렇게 더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이 수련회는 우리 인간이 자신이 한 일을 평생 후회하지 않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신이 한 일을 평생 후회하지 않는 것. 우선 공부 안 해서 후회하지, 한 거 후회 안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운동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안 해서 후회하지, 한 거 후회 안 하고. 그리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이 3가지를 다 합니다. 3가지를. 이제 여행은 식사한 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건강에 대한 공부, 제가 아웃라인은 중요한 거는 대충 다 말씀을 드릴게요. 3일 동안에. 그리고 또 이 운동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운동에 대한 것도 아웃라인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 운동과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우리가?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될 것.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뿐이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산소, 이 공기는 없어도 사는 생물이 있습니다. 공기. 근데
물이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물하고 운동에 대한 걸 간단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은요, 이 병원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환자는 아파서 난리를 치는데 진단이 나오지를 않아요. 진단이. 그런 환자들의 80% 이상이 물 부족입니다. 물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한테 물만 3, 4일 충분하게 먹여주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의사들도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식사하시고 들어가시면은 보니까 물은 있더라고요. 두 병이 있죠. 근데 한 분이 하나씩 가지고 여행할 때 같이 가지고 다니세요. 다른 거는 못 가지고 나오다 물은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물이 12%만 부족해도 죽어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원래 물을 많이 마셔요. 저는 하루에 한 2.8리터 정도 보통 마시는데, 그걸 처음에 이제 4주 스케줄을 잡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물을 처음에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한 2, 3일 가니까 이 물 부족 현상이 서서히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5일째서부터는 물을 3분의 1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2주 좀 지났는데 좀 심각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3주가 되기 이틀 전서부터 이 안면에 이 대상포진 아시죠? 대상포진은 편측으로 나타나요. 근데 저는 이 중심으로 해서 우측으로다가 자꾸 가려워요. 그래서 뭐 알러지인가 그래서 이제 알러지제 이걸 좀 먹었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벌겋게 출혈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이제 모 단체에 강의가 몇 달 전에 약속이 된 게 있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전날 수포가 생겼어요. 근데 이건 틀림없는 대상포진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터졌어요, 아침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를 빨리 끝내고 올라와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상포진은 이 72시간 내에 치료 시작을 안 하면은 후통증이 이게 사람을 아주 죽게 만들어요. 근데 이 후통증이 길게는 몇 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험한 걸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에어컨을 틀었더니 에어컨이 머리를 스치는데 자지러지게 아픈 거예요. 그 대상포진이 상당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말로만 이제 강의를 했지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경험을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이 여성들은 아기 낳는 것보다 3배는 더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3배까지는 아니고 수치로 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더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낳는 건 순간이지만 이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배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은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고 해요. 칼로. 이제 72시간 내에 치료를 하면 치료는 잘 돼요. 근데 진단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경험 없는 의사한테 가면은 잘 몰라요. 왜? 발진이 처음에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발진 없이 통증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은 의사들은 이 시간을 놓쳐요.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그게 후신경통이 되는 거예요. 그 후신경통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주를 못 채우고 제가 실험하던 걸 중단을 했어요. 거기서 더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물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 이 한국의 성인들 80% 이상이 물 부족이에요. 그럼 물을 어느 정도 마셔야 되느냐?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한 것도 TV 같은 데서는 무조건 하루에 8잔 마시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자기 체중에 30을 곱해요. 어느 누가 이제 70kg면 37은 21, 2.1리터의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60kg면 6, 38, 1.8리터의 물을 마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또 안 돼요. 이것도 또 정도 이상 마시면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정도 이상 많이 마시면 전해질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질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렇다고 뭐 2, 3리터 마셔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필요량의 몇 배 막 이렇게 마시면은 그런 현상이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양을 마시면은 질병도 예방이 되고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통증도 80% 이상이 예방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통증이 왔을 때 무조건 약 쓰지 마세요. 저는 이제 서양의학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약 쓰는 걸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단 이제 천연 물질로 만든 건강식품이나 기능식품들이죠. 그건 저도 권합니다. 저도 쓰고. 그래서 물을 이제 하루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컵을 아침, 점심, 저녁 전에 2, 30분 전에 한 컵, 그리고 식사하고 한 1시간 정도 후에 한 30분만 지나도 괜찮습니다. 한 컵을 꼭 드세요. 식사하기 전에 드시는 거는 포만감 생겨서 과식을 막아줘요. 그리고 식사 후에 한 30분 후에 드시는 거는 소화를 도와줘요. 왜냐하면 소화에 바로 마시든지 아니면은 음식하고 같이 마시게 되면 소화액이 희석이 돼서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 컵 정도 가지고 괜찮습니다. 이 식후에 마시면은 소화 효소의 활성을 오히려 도와줘요. 음식하고 이 효소의 작용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니까 식사하기 30분 전, 식사하고 30분 후에 한 잔씩. 그럼 하루 6잔 되죠. 그리고 잠자기 한 30분 전에 한 잔은 꼭 드셔야 돼요. 이게 돌연사를 예방을 해줘요. 돌연사가 왜 생기냐면요. 잠자는 동안에 호흡을 통해서 수분이 많이 날라와요. 그리고 땀을 통해서 또 많이, 우리가 땀 안 흘리는 것 같아도 땀 나요. 수분을 많이 뺏겨서 이 혈액이 끈끈해집니다. 근데 돌연사 일어나는 시간이 대개 아침 6시에서 8시예요.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럼 왜 일어나는 시간에? 그때 이제 제일 농축이 돼 있어요. 혈액이 끈끈해지죠. 거기다가 우리가 잠에서 깨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서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병이 사실은 혈관 질환이에요.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자기 30분 전에 꼭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제일 먼저 이를 닦으세요. 이를 닦고 물 한 컵 이상, 2컵 마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부족한 거 해소가 되고 우리 몸의 장기의 기능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이상을 꼭 드십시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은 웬만한 걸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동에 대해서 조금만 더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이 운동은 이 만병의 효과 적은 약과 같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운동. 그래서 운동 중에서 여러분들 연세면은 제일 좋은 게 걷기 운동입니다. 이 걷기 운동만 잘해도요, 우리 인체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의 90% 정도가 예방이 된다고. 단 걸을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걸으시냐면은 이 척추를 곧게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하게 하고 걸으면은 노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식사하시고
많이 걸으실 거예요. 걸으실 때 척추를 세우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세를 생각해서 걸으세요. 그리고 눈은 시야는 앞에 15m에서 20m 전방을 보고 그래야 척추가 펴져요. 그리고 이 발은 11자로 걸으셔야 돼요. 팔자걸음 또 그냥 일자걸음 그러니까 모델들 걸음 이런 거는 다 문제가 생깁니다. 11자로 다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먹은 가벼운 달걀 하나 쥔 것처럼 쥐시고 힘차게 흔드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보폭은 가장 이상적인 보폭은 자기 키에서 100을 빼. 어떤 분이 키가 160이야 그러면 160cm의 보폭으로 걸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폭, 속도, 보폭 이건 비례를 합니다. 그거는 내일 모레 사이에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오늘 걷기 운동도 이제 하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참조하셔가지고 걸으시면서 물 한 잔씩 보충을 하세요. 아셨죠? 예, 저 나머지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